오늘은 탈장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 중 하나인 출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사입니다. 외과 수술이라는 게 몸에 칼을 대기 때문에 수술 중에 피가 조금씩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술 중에 충분히 지혈을 해서 더 이상 피가 나는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해야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하지만 협심증이나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나 항혈전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탈장 수술은 수술 범위가 작기 때문에 출혈 가능성도 매우 낮고, 혹시 피가 나더라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 후 출혈이 있어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수술 범위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출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탈장 수술의 수술 범위를 비교해보면 복강경 탈장 수술이 절개 수술보다 수술 범위가 큽니다. 절개 탈장 수술의 경우에는 요만큼 열고 수술을 하는데, 실제 수술 범위는 이 정도 크기로 7, 8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강경 탈장 수술의 경우에는 손바닥 크기의 인공막으로 탈장 구멍을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인공막을 안 접히게 설치하려면 손바닥보다는 더 크게 박리를 해야 하고, 절개 수술에 비해 수술 범위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수술 후 피가 고이는 걸 혈종이라고 하는데, 복강경 탈장 수술이 수술 범위가 넓다 보니 아무래도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아까 말씀드린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나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혈종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녹아서 물처럼 변하기 때문에 대개 수술 후 2, 3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흡수되기도 하고, 주사기로 간단하게 뽑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항응고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수술 중에도 쉽게 피가 나고, 수술 후에도 재출혈이나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복강경 수술은 비교적 수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혈액 응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은 상대적인 금기로 여기고, 비교적 수술 범위가 적고 지혈이 용이한 절개 수술을 선호하는 외과 의사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이 잘 생기는 혈액 응고 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복용하시고 있는 약을 의사에게 알려주시면 수술을 준비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니까 처방전이나 약국 봉투를 꼭 챙겨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외과의사 신상인이었습니다.